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관세 유예를 했는데 유예가 종료됐잖아. 뭔가에 종료됐으면 다시 약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부분은 염려를 해놓고서 지금은 대응해 놔야 될 시기다. 좋은 전략이 아니야. 좋은 전략이 아니고 그게 습관화되면은 돈이 눈 녹듯이 사르그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다음부터는 사지 마. 단기 매매 연습생 은경 씨의 계좌가 어떤지 밸런스 에셋에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경 씨 홍세무사님이랑 같이 계시네요. 종목을 하나 샀었는데 재료를 선정하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 좀 왔어요. 아,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네. 궁금해서. 네. 어떤 종목을 사셨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대표님한테 배운 대로 빨리 손절 매매를 해야겠다 해서 손절을 쳤는데 또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재료를 어떻게 고르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재료를 고른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 네네네네네. 싶어서 네. 온다? 그래서 오늘 홍세무사님께 왔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러면 왜 사셨던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홍세무사님 그 영상에서 스페이스X를 유일하게 샀던 기업이라는 제가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세무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샀는데 혹시 어떤 재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달 전에 스페이스X 투자한 유일한 한국 기업 이곳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긴급 보내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나름 5천 나왔었는데 요때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투자한 유일한 기업 있다 하면서 미래 땡땡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뭐 미래에셋 그룹 딱 이게 기사가 나와요. 미래에셋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요게 제가 한 2달 반 전쯤에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8,000원 언저리 정확히 2배 반 이상 복리로 하면은 한 2.8배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X를 주목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로 방송에서 여기 증거가 남아있네요. 다행히. 근데 그럼- 은경 씨는 단기 매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래에셋 증권을 단기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 건가요? 저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좀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단기 매매 접근을 하긴 했어요. 이건 근데 중장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오,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실 자기 매매 스타일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는 거니까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중기로 가는 게 좋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대응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같이 급등한 날 잠깐 팔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다시 계속 오르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한 적이 꽤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오른 날은 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들어갈 자신 있으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에 자신 있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이런 대응이 어렵다 싶으면은 요런 거 하나만 보면서 올라가는 거로서 가만히 이때 사놓고 이제 있었으면은 어쨌든 올라 있잖아요. 왜냐면 재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매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최근에 왜 급등한 거예요? 저는 스페이스X가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 정부 들으면서 증권주들이 좋아요. 이재명 정부 첫 주에 증권은행 보험금융주 뜨거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잖아요. 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선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증권은행 보험주가 제일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 플러스 정책주가 같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오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워낙 괜찮은 상태니까 코스닥 1.96%로 마감하고 코스피 2.23%로 마감했잖아요.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3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랫부분에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쭉 올라왔잖아요.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4월 달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곳에 유일하게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은 결론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되게 심플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 기업이 불장과 같이 하면서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이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맞췄다. 뭐 이런 얘기를 겸손하면서도 갑자기 자랑해보고 싶네. 이재명 씨 지금 수혜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1번이 지주사 관련된 테마가 있고,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요즘 좋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역 화폐 관련주. 다날 뭐 매매 네.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그것처럼 지역 화폐 관련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증권주, 보험사주, 지주사 관련된 회사들이 정책 수혜로서 지금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정책 기대감으로서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조정은 한번 분명히 올 건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예한 상태잖아요. 유예. 90일 유예한다 발표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몰라요. 몰라요? 네. 90일 유예했던 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7월 9일이 내가 알기로는 그 유예 만료 기간이거든요. 상호관세. 그때 이게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한번 중시가 이렇게 오르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 왜냐면 관세 유예를 했는데 유예가 종료됐잖아. 뭔가에 종료됐으면 다시 약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부분은 염려를 해놓고서 지금은 대응해 놔야 될 시기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처럼 제일 먼저 이렇게 급등한 종목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보통 조정이 오면은 제일 많이 빠져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벌은 상태잖아. 그러면은 뭐 벌면데 만약에 떨어져,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번 거부터 팔아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조정이 왔을 때는 이런 급등한 종목들부터 조정이 오거든. 계속 가는 거를 오해를 해서 이제 또 사버리면은 단타 매매가 아닌 중기 매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분들이 피어러 미싱아웃이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들은 다 버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걸 뒤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물려. 그런데 이제 단기 매매로 해버리면 손절을 잘 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도 되는데 단기 매매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물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트럼프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게 남아있구나. 이 7월 생각을 9일. 지금 계속 생각하며 살고 있죠. 조정이 왔을 때는 그 단기 매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일단 조정 기간에는 매매를 쉬는 게 맞지. 괜히 무리해가지고 매일 벌려다가 벌었던 거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는 좀 쉬어야지. 오히려 그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야 사실은. 단기 매매 그리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는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먹으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가 안 좋을 때 나는 안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인 거잖아.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조정 오고 하락장이 올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조정이 왔는 게 멈춘 것 같아. 그때만 사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오히려.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은 지수도 되게 잘 봐야 돼 사실. 지수랑 테마도 되게 강한데 지수까지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트적인 조합을 했을 때 결과가 엄청 좋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쉴 때는 쉬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야. 홍세호사님은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은경 씨 같은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주식 재료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목별로 재료를 분석하려면 안 돼. 그거는 내가 할 때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되게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요렇게 약간 테마가 형성되는 거를 집단적으로 파악하려고 해야 돼 자꾸. 예를 들면 오늘은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가네? 그러면 이제 미리 지역화폐 관련주들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대장, 부대장 뭐가 누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지역화폐주 다 간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테마군으로서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테마주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면은 아까 그린생명과 상한가 치듯이 그거를 올라탔으면 되는 거였던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군이 갔을 때 그 집단군이 강한 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예를 들면 방위산업 테마가 좋아 오늘.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의 대장주를 타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테마가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현대 로템이 방위산업주로서 좋았잖아요. 어제가 사실 훨씬 좋았거든. 이게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때 보면은 오늘은 만약에 오늘도 갈 거야라는 착각 속에 오늘 방위 테마가 좀 쉬는 날이었거든. 근데 방위 테마가 쉬나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린 거가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4% 정도가 위에서 마이너스 냈잖아. 이런 식일 때는 이제 관망하는 거지. 관망하면서 오늘은 이 테마들이 안 좋네.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해. 재료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어려워 너무. 그날의 주도 테마를 계속
잡아가는 것들이 제일 좋은 습관이지. 근데 생각보다 주도템을 하는 게 손으로 정해져 있어. 요즘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나 지역 화폐나 지주사 관련주 이런 것들이나 가끔 코로나 이런 식으로 테마 형성됐을 때, 그리고 엔터주도 요즘 괜찮거든. 요즘 정책에 또 있어요. K 한류 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엔터주 집단군이 항상 형성될 때가 있어. 오늘 되게 많이 가네. 그럴 때 편승해서 돈을 사는 거지, 재료를 하나하나 파악하면은 절대 아무것도 안 돼. 일론 머스크 박사 홍세무사의 짧은 조언을 듣고 오늘도 슈퍼개미 이세무사를 찾아가는 은경 씨. 요즘에 좀 수익률이 좋아요. 좋아. 네. 그래서 사면 돈 벌어? 거의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솔직히 88만 원대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원래 솔직히 한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80만 원대로 올라왔어요. 이제 증권사가 조금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미래에셋을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절매를 해야겠다 해서 나왔는데 근데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했다는 거지? 네. 그 이유는 뭐야? 아침에 제가 다날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날도 막 아침에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손절매를 쳐야 된다고 그때 배웠잖아요. 근데 다나는 이혼 속상한가를 쳤는데 언제 사서 이익이 안 난 거야? 이혼 속상한가 다음날 산 거야? 2연속 상한가 날 제가 아침에 팔았어요. 그래서 15% 수익 먹고 나왔는데 근데 다시 샀단 얘기잖아. 다날은 다시 안 샀어요. 그러고 그걸 근데 뭘 팔고 빨리 손절매 하려고 생각했다. 그걸 팔고 이제 미래에셋을 들어갔어요. 어제 미래에셋에서 어제 들어갔다가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다시 물어볼게. 다날 얘기 왜 했어? 다날 뭐 너 막 떨어져서 손절매 할까 고민했다는 얘기 잘못 말한 거야? 그거는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다가 그걸 떨어지고 이것도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빨리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그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제가 손절매를 했어요. 이 미래에셋도. 근데 계속 이제 올라간 추세가 보여서 제가 다시 재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증권주가 어떠냐 보다 당일날 매도한 거를 재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야. 좋은 전략이 아니고 그게 습관화되면은 돈이 눈 녹듯이 사르그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다음부터는 그날 판 거를 다시 사지 마. 왜냐면은 팔았잖아. 팔 때의 마음은 뭔데? 이 종목이 아니다 싶었던 거잖아. 근데 뭐 30분, 1시간 만에 다시 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판단한 거지. 판 게 잘못 판단한 거든지 다시 산 게 잘못 판단한 거든지. 그럼 그 잘못 판단한 걸 반성하고 다시는 재매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돼. 재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파는 게 잘못됐든 다시 산 게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날 판 거를 단 한 번도 다시 산 적 없어. 내 주식 인상에서 그날 판 거를 다시 산 거는커녕 판 거를 한 6개월 안에 다시 산 적은 거의 없을걸? 왜냐면 종목은 2,000 종목 있잖아. 판 종목을 다시 산다는 얘기 뭐냐면 다른 종목을 공부 안 해서야. 다른 종목 보기 귀찮은데 내가 방금 판 게 막 오르는 거지. 그럼 분명히 약할 때 팔았는데 다시 오르니까 세구나. 센 종목을 사라 그랬으면 사야지. 근데 이 종목 말고도 아마 오늘 센 종목이 굉장히 많았을걸? 근데 다시 산 이유는 딴 종목을 검토하거나 검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종목이 오르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파는 게 약해서 팔았는데 다시 강해지네? 라고 하고 재매수했을 확률이 아주 높아. 그래서 증권주가 좋냐 나쁘냐는 오늘 하루의 흐름이잖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오늘 팔았는데 다시 사도 돼요? 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왜냐면 주식은 결국은 잘했을 때 수익이 나고 잘못했을 때 손실이 나잖아. 그럼 어쨌든 잘했을 때는 기억해서 계속 더 잘하려고 하고 못했던 거는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물타기는 절대 안 좋은 거야 라고 강조를 했듯이 똑같이 팔고 바로 사는 건 안 좋은 거야. 팔고 바로 다시 샀다는 얘기는 파는 게 잘못된 판단이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절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 또는 판 게 맞았다면 굳이 다시 살 필요는 없어. 다른 종목을 검색해서 사야지. 자신의 룰이라는 게 있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팔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미국에서 테슬라 한 종목으로만 또는 뭐 구글 한 종목으로만 몇 년째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종목의 차트에 도사가 됐기 때문에 그 종목의 습성을 아는 거야. 뭐 몇 시쯤에 어디서 들어오고 몇 시쯤에 오르고
몇 시쯤에 떨어지고 그 정도의 고수가 돼서 나는 이 종목의 차트를 완벽하게 알아 라고 한다면 매도하고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알 수 있으니까 한 종목을 매일 연구를 했으니까 그 종목을 샀다 팔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2천 종목 중에 내가 좋은 걸 하나 골라서 사는 건데 굳이 팔았다가 다른 좋은 종목을 놔두고 내가 판 종목을 바로 사는 건 이치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룰을 정할 때 손절면 안 돼처럼 굳이 재매수는 안 좋은 거야 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해답이고, 두 번째 해답은 이제 증권주가 좋냐 안 좋냐에서, 그럼 증권주가 요즘 왜 좋았는데? 요즘에 정권이 바뀌고 뜨는 게 있대요. 지주사랑 증권, 신재생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막 많더라고요. 뜨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예전에 스페이스X를 유일하게 산 기업이다, 미래에셋이. 이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뜨고 있길래 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대선이었으니까 수목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5거래일이 됐어. 5거래일. 그 5거래일 동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새 정부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의 공약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뜨고 있어. 오늘 떴다가 내일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말했던 상법 개정안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주사 그리고 저PBR주들의 대명사인 뭐 금융주. 근데 금융주는 사실은 여러 호재들이 겹쳐진 거야. 저PBR 플러스 미국과 관세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왜냐면 뭐 증권회사나 은행들이 뭐 미국에 무슨 수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세 협상에 자유로울 수 있고, 저PBR주들이 유리해질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상법 개정안에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증권주가 좀 더 은행지주나 보험사보다 유리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과정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도 우리나라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제 그날 강했던 진짜 강했던 업종들을 내가 찾으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가장 강했던 건 방산주였어.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샀으면 아마 오늘 시초가에 막 5% 10% 먹었을걸? 내가 늘 그날 강한 업종을 찾으라고 했잖아. 어제 가장 강했던 업종은 사실 증권주보다는 방산주가 맞았고, 그럼 오늘 장중 내내 보면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방금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CS인드나 뭐 이런 쪽이 좀 사실 강했지. 또는 어제는 방산주보다 중소형주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웹툰주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했던 며칠 동안 좋았는데 오늘도 증권주 좋네, 이런 관점보다 단타라는 건 사실은 오늘 제일 강한 종목, 오늘 제일 강한 업종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도 했던 거야. 오늘 제일 강한 업종이 아니었다면 순덤매가 맞고 파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팔고 나서는 그 종목을 재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제일 강한 업종, 그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는 게 사실은 루틴이 돼야 되거든. 결과적으로 하나 질문했지만 두 가지 답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오늘 판 거를 다시 재매수하지 말자. 세상은 넓고 종목은 많다.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숙제라는 측면에서 내가 판 거를 굳이 다시 쳐다볼 필요는 없다. 판 순간은 다시 볼 필요 없다. 팔았을 때의 판단을 믿으면 돼요. 별로라서 팔았는데 굳이 계속 지켜볼 필요는 없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에 대한 선택에서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감 형성이 돼서 지주사, 금융주, 증권주, 방산주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평균적으로 뭐 지주사도 평균적으로 좋았고, 증권주도 좋았고, 뭐 방산주도 좋았고, 평균적으로 웹툰주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며칠 동안 평균적으로 좋은 걸 찾는 게 아니고 오늘 가장 강한 업종,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을 찾는 게 사실 숙제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요즘에 막 관련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장주를 어떻게 고르는지. 내가 자주 말하지만 한번 배운 거는 내 것으로 정확히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대장주 찾는 방법은 단기매매 강의에서 여러 번 했던 거야. 단기매매 강의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심플하게 말을 하면, 일단 그날 가장 강한 업종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시가총액 1위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오늘은 반도체가 가장 강한 거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면 오늘은 방산주가 제일 강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을 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그 업종의 시가총액 1위가 강한지 안 강한지를 보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 상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애들 중에 오늘 누가 있지? 오늘 하나솔루션이 왜 거래대금 터졌지? 태양광에 호재가 있구나. 거래대금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상승률 상위, 오늘 상한가는 뭐가 나왔고 20% 상승하는 종목들, 10%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근데 거기에는 단점은 좀 너무 중소형주들, 막 500억짜리, 700억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꼭 1조짜리를 사도 큰 돈 벌 필요는 없거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하는 사람들은 1000억짜리, 500억짜리 하루에 거래대금 5억, 10억만 돼도 나는 그거에 물량을 싣고 들어가서 다음날 팔고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이제 금액이 막 1억, 2억, 5억 하는 사람들은 하루 거래대금 10억짜리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대형주 거래대금 큰 종목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고, 금액이 좀 적을 땐 상승을 상해까지 보면서, 그래서 어제 웹툰주 같은 그 경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도 산업을 체크하고 그 주도 산업에서의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주도 산업에서의 대장주는 간단히 여러 번 말하지만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중에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대장주야.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최근 증권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증권주가 강했던 날 거래대금도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나오고 상승률도 제일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면 돼. 그럼 대표님 장마감 영상 매일 보면 되겠네요. 그건 사실 기본이지. 왜냐면 이제 장마감의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상승률 상위, 시가총액 상위가 매일 나오니까 안 보잖아. 안 보잖아. 대답해봐. 오늘 봤어요. 어저께 거 봤다고? 네. 내가 선물 수익률 몇 %라고 자랑했어? 17%? 뭐? 야, 너 앞으로 가야하러 오지 말라고. 야, 너는 내가 이렇게 1, 20분 동안 가야 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망한 방송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냐고. 내가 어제 선물 5거래일 동안 50% 수익 났다고 자랑을 했는데, 아, 맞다. 50%. 17%가 웬 말이야. 헷갈렸어요. 5일 동안 50% 났다고. 본인은 지금 한 달 동안 손해나고 있잖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옵션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도 무료로 하고 또는 종목 선정반 유료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진짜 수익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된다? 근데 내 말대로 해도 안 돼. 왜? 여기 있잖아. 근데 저 진짜 봤어요. 어저께 막 방송에서 막 여기 통장 까보라고 하면서 자네 까보라고 하면서 여기 깠다고 대표님이 막 그랬잖아요. 저 진짜 봤어요. 그게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하여간 내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빗대서, 우리 은경 씨는 잘하고 있는데 은경 씨를 빗대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막 계좌 깔아 그런다? 그럼 내가 5일 동안 50% 벌었다고 보여줘. 그게 자기들이 인생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내 계좌 까는 거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내 계좌를 본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좌가 달라지지 않거든.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내 계좌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거든. 손절매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라. 단기 매매할 땐 주도주를 잡아라. 중장기 투자할 땐 재무제표를 봐라. 이런 원칙들을 매일 마감 방송 보거나 또는 뭐 종목 선정반을 가입을 해서 매일 내가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는 걸 들었다면, 그 오늘 이 종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했던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노력하면 1년, 2년, 3년이 되면 수익률이 분명히 좋아지거든. 근데 되게 눈앞에 근시한 쪽으로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종목 말하지? 이래서는 자신의 실력이 절대 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5일 동안 50%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나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인데,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원칙 없이, 룰을 지키는 거에 없이 돈만 벌고 싶은 거지.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도 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질 못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지. 예를 들어 내가 여태까지 인생에서 다이어트에서 성공한 적이 2번 있었어. 2번 다 3개월 안에 20kg씩 뺐거든? 근데 20kg를 뺐을 때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어. 물론 먹고 싶은 걸 참는 거는 힘들었지만 뭐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 아까 내가 사실 그걸 약간, 내가 나이도 많고 더 조카 같아서,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있잖아. 근데 어쨌든 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동생 같아서 말을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어디가 아프면 우리는 전문가 말을 믿어야 되거든. 내 몸이 크게 아픈 적이 2번 있어. 암 걸렸었던 적이 있고 급성 당뇨에 걸린 적이 있었어. 근데 이 2번은 암 걸렸을 때랑 급성 당뇨 걸렸을 때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딱 3개월 만에 20kg가 빠지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건 뭐였냐? 물 종류는 물만 마셔라. 술도 커피도 녹차도 음료수도 주스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 종류는 물만 마셔라. 고기 종류는 삶은 것만 가급적 간한된 것만 먹어라. 간장, 고추장, 소금 들어간 거 먹지 마라. 그리고 특히 당뇨 걸렸을 때는 탄수화물, 빵, 밥도 당으로 전환되니까 빵, 밥도 먹지 마라. 그럼 먹을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거의 없어. 나는 그걸 지켰거든.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라고.
20kg 빼니까 3개월 만에 살 왜 이렇게 빠졌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다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살 빼갖고 오는 사람 처음 봤다. 난 살 빼려고 뺀 게 아니고 선생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 아니 말했으니까 지키죠. 나는 주식도 똑같다고 보거든. 주식도 내가 의사 선생님이야. 내가 말하는 걸 지켜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수익을 번다라고 믿으면 돼. 나보다 주식 못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말했던 게 그거잖아. 손절매를 해야 되고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 오늘 또 하나 가르쳐줬지. 오늘 판 거 다시 오늘 사지 마. 더 좋은 종목 많아. 그리고 주도주를 잡을 때는 주도 업종을 먼저 찾고 주도 업종에서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거.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나도 요즘에는 또 내 원칙을 안 지켜. 그러니까 다시 또 살이 조금씩 불고 있어. 근데 내가 원칙을 지켰던 건 죽기 싫어서였거든. 근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 말 들어서 당뇨도 약도 안 먹고 잘 살고 있고 초기 암 걸렸던 것도 완치가 됐기 때문에 또 요즘은 내 행복감을 위해서 뭐 술도 가끔 먹고 맛있는 밥도 먹으니까 조금 또 살이 붙었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자신이 선택해서 뭐 수익 상관없이 내가 재밌게 하고 싶어.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뭐 물타기를 하고 뭐 어디 이상한 종목을 사고 맘대로 해도 돼. 나는 무조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1억으로 10억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절실함이 있다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무언가 하려면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르면 된다. 근데 내가 아플 때는 의사가 전문가이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전문가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나는. 대박! 대박! 모트렉스 12%, 미래에셋증권 3.68%. 와, 진짜 은경 씨 많이 늘었네요. 네. 이 두 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또 대표님한테도 강의를 받고 또 일론 머스크 홍 박사님한테도 제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번 주 남은 이틀 동안 조금 더 불려볼 생각이에요. 단기 매매 연습생 은경 씨의 매매는 계속된다.